자, 여기서 이제 럴링 레이트 알파의 효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뭡니까? 짜잘짜잘하게 가죠. 이건 뭐죠? 알파가 0보다 상당히 작을 때, 굳이 표현을 하자면 0.0001 정도 되는 요때일 때는 갱신 폭이 상당히 작습니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발산할 확률이 거의 없죠. 아주 조심조심 조금씩 가는 거니까. 근데 단점은 뭘까요? 수렴하려면은 이터러티브가 반복문이 엄청 많이 돌아야겠죠. 옵티멀 솔루션 찾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very slowly 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뭡니까? 뭐 알파가 크게 했을 때는 이렇게 막 튑니다. 튀고 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뭐 하겠죠. 네. 사람 성격으로 따지면 상당히 과감한, 그렇죠? 모험적인 그런 사람. 그래서 오버슛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다이버스. 이게 여기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막 폭이 크니까 옵티말 근처에 못 가고 계속 그 주변에서 다소 적합하지 않는 솔루션을 계속 내어주는, 네. 다이버스 해버리는 거, 발산해버리는 거죠. 자, 요거는 뭘까요? 딱 그림으로 봐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나름 꽤 큰 폭으로 가다가 이터레이션이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점점 줄어드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알파를 루트 i분의 1이라든지 또는 뭐 i분의 1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점점 어, 이터레이션 넘버가 커질수록 폭은 점점 줄어들게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전략도 많이 씁니다. 많이 쓰죠. 러닝 레이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터러티브한 스트래티지가 넌 컨벡스 문제도 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왜 풀 수 있냐? 사, 어, 사실 전략이 또 있는 거죠. 뭐냐면은 랜덤 이니셜라이즈.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운 좋게 여기서 시작을 하면 운 좋게 베스트 옵티멀 솔루션을 바로 찾을 수도 있는데 꼭 이쪽 면에서 시작하라는 법은 없죠. 랜덤으로 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딱 스톡 돼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절대 이걸 밸리를 못 넘어갑니다. 여기서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내주는데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사실은 다른 쪽에 옵티멀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차선책으로 끝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랜덤으로 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해보는 겁니다. 뭐 10번 또는 100번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오브젝티브 펑션 값이 낮게 하는 옵티멀 솔루션으로 테이크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해서 찾는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1차원적으로 계속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차원은 뭐 이런 곡선이었는데 2차원 개념에서는 어떤 서피스 개념이 되겠죠. 우리 산악지형처럼 이렇게 등고선처럼 이렇게 될 텐데 음, 낮은 방향으로 만약 여기서 시작했으면 낮은 방향으로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겠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계속 하다 보면 x1과 x2 두 개의 관점을 다 보겠죠. 여기서 시작하면 또 이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이것도 위험성은 당연히 있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음, 이쪽 옵티멀 솔루션이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쪽 옵티멀 솔루션이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죠. 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번 랜덤으로 하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이제 그 편미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이 그림이 가시적으로 그 정의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gradient f는 편미분 x1 또 f에 대한 편미분 x2 블라블라블라해서 xn까지 이잖아요. 이 x 요거 볼까요? 이게 0이 되게 한다. 이게 뭘까요?
이 f의 x1, x2 변수가 사실은 xn까지 멀티 베리어블인데 편미분 x1을 한다는 것은 x1만 변수로 두고 x2부터 xn까지는 뭐로 본다? 상수로 본다는 거죠. 상수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차원으로 따지자면 x와 y 변수가 있는데 y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y죠. 특정 y를 상수화 딱 픽스 시키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다 그려볼게요. 요 선상에서 x가 베리어블 할 때 요 선상에서 가장 지금 약간 이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 있어서 그런데 뭐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다 찾는 거죠. 그렇죠? 찾는 겁니다. y 측면에서는 또 반대가 되겠죠. 요 선상에서 예, 맥스마이즈 해줄 수 있는 부분 요거다. 이걸 다 해보는 거죠. 그렇죠? 해보는 겁니다. 같은 개념이고요. 여기서도 요게 좀 그림이 낫네요. 요거 표면적이 요런 표면적인데 이미 요 점에서 그레디언트 F가 이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 그레디언트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멀티 베리에이트한 도메인에서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시각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줄 수 있는 건 딱 2차원밖에 없어요. 3차원부터는 어떻게 이거를 도식화할 수가 없죠. 네,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좀 정리를 하면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터러티브하게 하는 거 어널리틱 솔루션 아까 뉴메리컬하게 구했던 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컨벡스 그리고 리니어한 그리고 컨벡스하고 수식화 포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리고 미분 가능한 수기로 미분 가능한 뭐 그런 데서는 쉽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문제에서는 좀 구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쉽죠. 반복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매우 제너럴하고 can be applied to any differentiable loss function. 그래서 어떤 컨벡스든 뭐든 상관없이 어떤 하지만은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미분 가능한 펑션에서는 다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나 컴퓨테이셔널 로드는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제너럴한 러닝 프레임워크를 프로바이딩 한다. 그래서 딥러닝에서도 그레디언트 디센트 다 똑같은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레그레이션 문제, 분류 문제라든지 회귀 분석 문제에서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할 수 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개념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크게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프로시저가 어떻게 된다죠? 첫 번째는 모델링하고 두 번째는 솔빙 한다 그랬잖아요. 네, 솔빙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모델링만 잘하면 돼요.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포뮬레이션만 잘 해놓으면 사실 솔빙은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솔빙을 잘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CVX라고 하는 그런 오픈 커널이 잘 제공이 돼 있어요.